저 방금 나가서 이렇게 무려 10개를 샀습니다. 10개를 샀고요. 좀 계속 좀 복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먹고 나서 지금 호전 반응을 몇 개를 느끼고 있는데 나중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제 몸속에 많은 기생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제 유튜브 동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는데 이제 드시고 나서 벌써 이제 효과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같이 한번 내용을 공유하고 더 많은 분들이 드시고 나서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효과 보신 분들 혹시 뭐 부작용 같은 거 있어서 막 먹고 나서 너무 피곤하다던가 깔아앉아서 힘들었다 그런 분들은 조금 간이 안 좋으신 거거든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좀 글을 남겨서 우리가 이제 정확히 임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케빈입니다. 여러분 본인 몸에 이제 기생충이 있을까 없을까도 궁금하실 거예요. 본인이 몸이 평소에 많이 아프고 뭐 많이 필요하다거나 맨날 배가 아프다거나 뭐 밥맛이 없다거나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거나 이런 다양한 증상들, 제가 이제 서초동에서 난치 전문 한의원을 할 때는 정말 증상이 50개 70개 이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증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분이 왔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저는 이 제가 말하는 기생충에 감염이 돼 있는 분들이다, 100% 이렇게 감염이 돼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눈에 잘 보이는 크기에 뭐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이런 것도 있지만 미세해서 눈으로는 안 보이고 전자현미경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 이제 혈관이라든가 림프관, 근육, 뇌나 이런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생충에 의한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기생충의 증상은 기생충의 종류에 따라 무척 다양하고 합병증까지 포함하면 그 증상이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소화기 쪽에 영향을 주어서 소화불량, 복통, 식욕부진, 황달, 변비와 설사, 구토, 빈혈, 신경과민, 만성피로, 수면장애, 현기증, 우울증, 피부 알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비가 심해서 또는 과민성 장증후군이 심해서 맨날 뭐 듀크락스 먹고 이렇게 맨날 했는데 변비가 안 낫죠. 더 심해지죠. 양만 늘어나죠. 양만. 근데 그것이 기생충의 원인이었다. 기생충이 변비의 원인이었다면 여러분 억울하겠죠?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증상은 기생충이 있나 없나를 첫 번째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자, 기생충에 의한 부위별 가능성 질환과 증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알아볼게요. 뇌는 두통, 어지럼증, 구토 같은 거는 쉽게 일어날 수가 있죠.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초창기에 올렸던 그 내용 중에 두통을 전두통, 편두통, 후두통, 이렇게 두정통 이렇게 나눴었는데 부위가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이렇게 진단과 치료법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육이라든가 어떤 관절, 목의 문제가 아니라 기생충이 원인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못 고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기생충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지럼증이 심하신 분들, 보통 이제 귀 속에 달팽이관이라든가 또 전정기관, 그쪽, 뇌이 쪽, 특히 이제 전정기관이죠. 세반고리관 이런데 그쪽에 문제가 왔을 때 어지럼증이 온다고 그러고 이석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검사해도 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 기생충 약 먹어야 되겠죠. 자, 구토. 자, 구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생충이 영양분을 먹고 내뿜는 독소들, 배설물들이 이제 이런 구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위에서는 그게 이제 노폐물로 인식하고 이제 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뇌졸중, 중풍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다음에 뇌전증, 간질도 저는 강력하게 기생충의 증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뇌흡충이 뇌로 들어가면 간질처럼 거품을 물리고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질 있는 것도 기생충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강력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알츠하이머는 실제로 뇌의 용적이 줄어듭니다. 크기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확진할 때 보면은 뇌 용적이 일반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줄어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흡충
뇌에서 피를 빨아먹는 그 뇌 흡충이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가 오지 않느냐 싶어요. 그 다음에 뇌 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흡충은 뭐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눈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아프거나 안구 통증이 있거나 안구 건조증, 눈이 뻑뻑하고 잦은 결막염 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기생충에 의해서. 무슨 염증이라고 하는 건 제가 다 기생충을 의심하라고 얘기했었죠. 포도막염, 황반변성, 사상충이 감염되면은 실명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실명 원인의 4등, 4위가 바로 이 사상충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코로 오면 비염이 있죠? 자, 비염 있으신 분들 지금 그 알벤다졸이라든가 플로벤다졸 먹고 나서 비염이 사라졌어 이런 케이스를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 환자분들도 과산화 수술을 했을 때 효과가 없는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과산화 수술가 효과가 있어도 구충제를 드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심장도 심장 사상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에 걸리면 가슴 통증이 오거나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폐 쪽에 폐지스토마, 폐흡충에 이제 걸리게 되면 기침은 가래, 각혈, 피를 토하고요. 가슴 통증이라든가 폐염, 결핵이 옵니다. 이런 비슷한 증상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폐렴이 오고 결핵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간과 담 쪽에서는요, 간 수치가 상승하고 간염, 간농양, 쓸개즙 분비가 저하되면서 이제 쓸개즙이 농축이 되죠. 그러면서 담관이 폐색이 되기도 하고 그 간 쪽에 그 간호충이 담관 쪽으로 가서 거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담관이 막히면은 담즙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눈이 노래지는 황달이 온단 말이죠. 몸도 노래지고. 그래서 담낭암, 담도암의 주요 원인들이 이 담석과 간에 있던 간 흡충들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와 장은요, 만성 소화불량, 식욕 없어, 밥맛 없어요.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고 위염, 위궤양, 속쓰림, 위통,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만성 대장증후군, 만성 변비, 아랫배가 빵빵하고 더부룩하다. 이게 전부 다 그 소화관 내에 있는 회충들에 의해서 그 기생충들에 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췌장도 마찬가지로 이자흡충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흡충. 그래서 이자에서 피를 빨아먹고 혈당 수치가 상승하면서 그 당뇨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신장은 혈뇨가 오고 신장 기능 저하가 되면서 신결석, 소변 불통, 소변 빈산, 방광도 비슷한 소변 장애가 나타나고 과민성 방광이 됩니다. 남성 질환, 여성 질환 전부 생식기 쪽 질환이라든가 자궁 전립선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육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벤다졸 먹고 나서 근육통이 사라졌어요 이런 댓글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그리고 에이즈, 류마티스 질환, 그리고 모든 암 환자의 혈액에서 미세 기생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과학자들이 그 의사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 올린 것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실제로 모든 암 환자한테서 그런 미세 기생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이 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따로 암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약을 드시라 설명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고 그 약사라든가 의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거긴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본인이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아프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기생충 검사를 하셔야 되고 기생충 약을 드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방치하면 그쪽 해당 부위에 암이라든가 궤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생충이 이렇게 모든 병을 일으키는 이제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소화관에서 영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영양분을 중간에서 인터셉트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진대사를 100% 하면 다 몸에 쓰여야 되는데 50%밖에 안 쓰이면 몸에서 기운이 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인체 모든 곳에 흡충이 존재하면 그 존재하는 곳에서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피를 빨아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흡충은 이빨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딱 붙어가지고 피부에 붙어가지고 그걸 이제 빨아먹으면서 상처가 난단 말이죠. 상처가 또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 자체가
장기화되고 오래될 때 이제 암 조직을 변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세 번째, 영양분 피를 빨아먹고 이제 소화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독소가 나옵니다. 그 암모니아 같은 독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이 유정이 많이 쌓일 때 우리가 이제 왁 하면서 이제 그 구토 증상이 나오는 이유도 몸 안에서 그걸 독소라고 인식하고 밖으로 빼내고 싶기 때문에 그, 어, 그 오심 구토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네 번째로 기생충이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여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을 만들고요. 다섯 번째, 물리적 자극을 주어 점막이나 조직을 손상시킨다. 미세 기생충도 많이 모여서 한 곳을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 회충이나 요충 같이 좀 큰 것들, 사상충 이런 것들은 좀 크거든요. 장내에는 10m짜리도 존재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장관을 막거나 어떤 그 길목을 막게 되면은 이것이 또 염증을 일으키죠. 괴사가 온다거나. 그래서 우리 점막이 막 손상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막과 조직이 손상을 입습니다. 여섯 번째로 작은 기생충이 다량으로 모이거나 크기가 큰 기생충이 혈관, 림프관, 분비선을 막아서 폐색을 유발하여 병을 일으킴. 좀 바뀌었는데요. 5번은 이제 물리적 자극이라는 거 뭐냐면 이게 막 꼬리치면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한 부드러운 점막이나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섯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크기가 큰 것이 혈관이라든가 림프관, 분비선을 막아서 폐색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죽은 기생충이 섬유화, 석회화를 일으켜서 조직의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이 우들투들해지고 폐라든가 이런 점막들 이런 것들이 전부 울퉁불퉁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죽은 기생충이 거기서 결국 체외로 배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원리 때문에 우리 몸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타고 림프를 타고 근육 사이사이 전부 모든 기생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한의대를 나올 때는 기생충학을 배우긴 배웠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시험도 보긴 했지만 뭐 전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만큼 비중을 두지 않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기생충에 있더라. 암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기생충이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어요. 일부가 있습니다. 근데 기생충이 꼭 암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심장병도 일으킬 수가 있고 뇌출혈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생충 70% 80%가 암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생충이 아니고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 수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생충이 뭐 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또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암 얘기도 나중에 제가 할 거거든요. 하긴 할 건데 기생충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뇌출혈을 일으키는 기생충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런 것들이 치료가 안 되고 오래가 되면 결국 몸 전체가 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무조건 기생충이 있다고 보시고요. 의사들이 지금 기생충 약 먹는 것에서 비웃듯이 얘기하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반응하는데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는 현명한 의료 소비자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부동산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기획부동산 그 내용을 모르니까, 부동산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뉴스에서 뭐라고 하든 어떤 의사가 나와서 뭐라고 하든 진실과 뭔 얘기를 하면 비웃어 버리고 우리 방식대로 여러분이 공부한 거 여러분 직관을 따라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생충약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제가 얘기하면서 스테로이드 다 드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의사들이 말하기도 약사들이 말하기도 상당히 안전한 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별해서 모두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많이 퍼날라 주세요. 감사합니다.